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우리 안의 우리 별자리, 오늘은 고분 벽화 속의 우리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별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의 우리 별자리, 별박사의 3분 우주가 시작한 오늘 이야기는 고분 벽화 속의 우리 별 이야기입니다. 자, 고분 벽화 속에 가장 많은 별 이야기가 있는 게 고구려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별자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옛날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를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395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천문도입니다. 자, 덕숭의 공중유물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두 개의 이 석각천문도가 있어요. 하나는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국보천문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보물천문도입니다. 두 개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태조 때 꽤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조선 숙종 때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뭐냐 하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건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원본이 바로 고구려 시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고구려 시대 때의 하늘의 별 지도를 이해하려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원래 평양성에 있던 석각천문도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대동강물에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복원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천상열차 분야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별 지도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별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의 삼국의 지도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고구려가 대국이었죠. 자, 고구려는 하늘의 천문 관측을 통해서 직접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책봉을 받을지언정 책력을 받을 수 없다. 책력이 바로 달력이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쓰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계절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별을 관측해서 우리나라의 달력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삼국 중 유일하게 천문도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대국이 바로 고구려였거든요. 그런 고구려가, 그건 고구려의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비가 한반도에 있는 곳이 바로 충주예요. 제가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죠. 저희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왜 충주에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충주에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있는 이유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비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바깥에 있는 것은 광개토 태양비죠. 그래서 아무튼 충주 고구려 비가 바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고, 그 고구려 비, 고구려가 대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먼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조금 이해하셔야지만이 고구려 고분 벽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이렇게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길에 이렇게 사신이 있습니다. 동쪽 하늘을 청룡이 수호하고, 서쪽 하늘을 백호, 남쪽 하늘을 주작이 수호하고, 북쪽 하늘을 현무가 수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하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에는 임금님이 사는 궁궐인 잠의원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관리들이 있는 태미원, 옆으로는 백성들이 사는 시장인 천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삼원, 잠의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삼원과 그 둘레를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수호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이라고 있죠.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엔 현무, 가운데는 황제 해가지고 이렇게 청백, 홍흑, 황, 이것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 나온 하늘의 방위를 나타내는 색이 바로 이 오방색입니다. 자, 이제
고구려 시대 때 하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천상예처 분야를 통해서 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분 벽화 속 별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용총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천정벽화죠. 중국 길림성 지바현에 있는 광개토 태왕비 근처에 있는 고구려 고분 무용총입니다. 무용총이라고 한 것은 거기 그림 중에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들의 이제 벽화가 있어서 무용총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 한쪽이 한 15m 되고 높이가 3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이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 보면 해와 달과 북두시성, 여기 보면 뭐 해와 달 같은 것들이 있죠. 해와 달과 북두시성 같은 이런 별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신도의 일부인 청룡, 백호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용총에 유명한 것은 이렇게 이 수엽도, 탄양한 수엽도도 굉장히 유명한데, 자, 여기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무용총의 천정에 바로 이 북두시성 같은 별과 해와 달이 있다. 옛날에는 해에는 삼조고가 있죠. 달에는 두꺼비가 있죠. 그래서 삼조고가 있는 해와 두꺼비가 있는 달, 그 다음에 별 모양들이 쭉 있는데, 이 별이 어느 별인지 참 구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제 7개가 있으면 북두시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북두시성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정확히 어느 별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무용총에 있는 별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각저총이라고 하는 곳, 역시 길림성 통화시 지방, 그러니까 길림성에 있는 그 각저총인데요. 여산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각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도가 있어가지고 각저총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별 그림이 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천정에 별 그림이 있죠. 역시, 자, 삼조고가 있는 곳이 바로 해. 그 다음에, 자, 두꺼비가 있는 달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북두시성 같은 별 모양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저총에도 별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에 보면 이렇게 사진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석은 한묘리에 있는 각저총이에요. 여기에는 천정에 이렇게 이 천상예처 분야지도 속에 나온 사신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청룡 모습이 나오죠. 청룡도가 보이고, 그리고 남쪽을 관장하는 선무가 보이고, 또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백호, 자, 청룡 서방 백호였죠. 백호 모습, 남방 주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정에는, 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신도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또 고구려 시대 때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황도에 있는 소화는 28수에 해당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덕화의 고분 벽화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고구려 시대 때 건데, 여기에도 인물 풍습도와 사신도가 나옵니다. 천정에 이렇게 좀 별 모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역시 청룡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호 모습이 나오죠.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그림들이 주로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다. 결국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신이 바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였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천상예처 분야지도 속에 나오는 사신도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 그 다음에 사방을 수호하는 사신도,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또 장천천에 있는 고분 벽화, 여기서 또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천장에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 모습이 나옵니다. 3에서 6세경에 해와 달이죠. 그래서 해에는 삼조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달에는 두꺼비가 있고, 삼조고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또 고구려 시대 때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몇 가지의 이런 고분 벽화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걸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고구려 시대 파주 서곡리에 가면 이제 거기 고구려 시대의 벽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 인물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별 모양을 북두시성이고 밑에를 삼태성이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다. 원래는 북성과 삼태성과 북두칠성 이런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반대로 북두칠성이 나오고 삼태성이 나오고 북성이,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데, 사실 이런 순서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파주에 있는 이 벽화에 나오는 고려 벽화랑 북두시성은 좀 이상하죠. 실제로 한에서 보는 북두시성은 이렇게 그릇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있는 고려 벽화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릇 오른쪽으로 손잡이가 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직 뭐 거기다 해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 3개 나란히 있는데 이것을 삼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태성이 사실 이 큰곰 자리에 있는 상태, 중태, 하태를 이야기하는 삼태성인지 아니면 오리온 자리 가운데 있는 28수 중에 하나인 삼수에 해당하는 삼태성인지에 대한 한번 우리가 놀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별 3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삼태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상예차 분야지도 속에 가장 중요한 삼태성이 큰곰 자리의 삼태성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사실 큰곰 자리에 있는 삼태성은 별이 2개, 2개, 2개 이렇게 해서 3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튼 북두칠성과 비슷한 모습, 삼태성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곳이 또 고려의 파주 벽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고분 벽화 속에 나오는 사신도와 북두칠성 모습들 이런 별 모양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항상 뭐냐면 우리나라 고분 벽화 속에 나오는 별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원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원으로.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걸 한번 화면에서 보세요. 별은 점으로 보일 뿐 원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해와 별은 같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별이 둥근 공처럼 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세 이후에 망원경이 발견된 다음이에요. 과거에는 별과 해는 같은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점으로 보이는 별을 원으로 그렸을까요?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뭐 어느 학자는 고고학 하는 학자는 고구려 시대 때 망통이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별을 보면 둥글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책에다 쓴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있는 가장 큰 망원경으로 별을 보더라도 점으로 보이지 원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서양 이야기를 조금 하면 서양에선 별을 갖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오각형 안에 별 모양을 그립니다. 이런 별 모양을 실제 그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거든요. 자, 오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렸는데 가장 작은 변에서 가장 큰 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비율이 황금 분할이에요. 1대 1.618. 황금 분할. 미술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가로 세로의 비가 1대 1.618일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오각형이 가장 안정된 모습입니다. 오각형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귀신도 못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오각형 안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 황금 분할로 만든 것을 갖다 피타고라스와 그 학파 사람들은 별이라고 칭했고 가슴에 마크라고 달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상징하는 단어를 코스모스, 조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주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하늘을 경외했죠. 하늘에 있는 별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가 아닐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의 별 모양을 만들었지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은 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원으로서 별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왜 별을 갖다가 고구려 시대 때는 원으로 그렸을까? 한 번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를 중심으로 벽화 속에 나와 있는 별 이야기, 주로 이 청룡, 백호주자, 천무 같은 황도를 지키는 사신도와 원으로 그려진 북두칠성, 삼태성 같은 이런 별들의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구려 시대 때 천문도를 만들었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늘을 사신이 수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그 중에서 고분 벽화 속 우리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